요즘 줄 좀 서보셨습니까? 뭐 권력이나 돈에 줄 서는 거 말고요. 맛집 앞에서 줄 좀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 한창 제철이니까 아주 유명한 냉면집 여기서 1시간 정도 줄 섰던 기억이 최근에 있고요. 또 후배들이 하도 유명하다고 가자 그래서 유명한 베이글 집을 갔는데 여기는 1시간 이상 줄 서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후배들 보고 사라 그러고 저는 이제 주차장 가서 차 안에서 졸면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줄서기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런 맛집에 정말 바깥에 줄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또 왜 그럴까 하는 걸 고민해봤습니다. 뭐 자료 같은 걸 따져보니까 우선 줄서기의 경험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더군요. 물론 과거에도 예약대기라는 건 있었습니다. 예약을 못해서 뭐 심지어는 몇 달, 1년까지도 기다려야 했던 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있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비싸고 또 세련된 파인 다이닝 식당 말고도 우리 주변 맛집에서 지금 이런 줄서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더 싸고 캐주얼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줄서기 대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줄을 서는 것도 요즘 청년들입니다. 이전에 예약되기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인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새로운 용어로 라이닝 앤 다이닝, 줄 서서 먹는 외식, 줄서기 외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외식 분야의 트렌드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줄서기가 시작됐을까? 우리하고 미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가 막 성장하면서 맛집 인증이라는 것, 특히 어른들의 맛이라는 이 평양냉면 인기가 폭발하던 20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평냉 4대 천왕, 6대 천왕 이런 이름들이 돌면서 줄서기가 보편화됐죠. 물론 몇몇 냉면집은 그전에도 중장년에 줄서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식당 바깥으로 쭉 줄 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약대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밀레니엄 이후 세대, Z세대 뭐 이런 세대가 가세하면서 지금 같은 줄서기 문화가 일상화됐고 지금은 뭐 우리의 경우는 냉면뿐만 아니라 냉삼, 버거, 브런치 거의 모든 분야 맛집으로 지금 이 줄서기 문화가 확산 중입니다. 미국은 줄서기의 시초를 2006년에 뉴욕 맨하탄에 생겼던 쉑쉑버거를 원조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리미엄 버거집은 데니 마이어스라는 미국 외식업계의 아주 큰 손이죠. 유명한 레스토랑 기업가가 자기 직원들이 일 끝나고 나면 기름진 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서 인수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곳이죠. 여기 고객들이 줄 서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은 미국도 대도시의 맛집, 그 중에서 미국을 보니까 버거하고 베이글 맛집에 줄 많이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냉면이든 베이글집이든 왜 줄을 설까? 이토록 더운 날씨, 짜증나는 세상에 사실 저희 세대는 그 줄서기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줄이 있으면 그냥 근처에서 대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맛집 옆집이라는 별칭을 얻고 대박이 난 집들이 있기도 했죠. 그냥 맛집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박이 났던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음식 앞에 줄 선다는 게 아주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대공황기의 급식소,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푸드뱅크, 음식은행이라든가 푸드 스탬프, 여기 줄 서서 음식을 받아 먹으니까 이런 걸 떠올리게 해서 요즘 줄서기를 베이비 부머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지금 오픈런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줄서기에 관해서 젊은 구독자들 한번 판단해 보시죠. 한마디로 줄서기가 고통, 고역이 아니라 즐겁다는 거죠. 청년들이 왜 즐겁게 느낄까? 저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상당히 외식업 종사자, 특히 중장년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줄서기 대상이 되는 맛집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 줄 세울 수 없는 집은 폭망하는 구조로 이런 양쪽의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영업 양극화에서 줄 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국 그 청소년 맛집 문화를 다룬 책인데 아직 번역본은 안 나왔던데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셰프 세대, 요즘 MZ세대를 이 저자는 셰프 세대, 조리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조리사라 열광하는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책을 쓴 유명한 미국 작가 그 카렌 스테이비너라는 사람이 외식업의 미래가 이 라이닝, 줄서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입니다.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왜 이토록 청년들은 줄서기에 열광할까? 우선 다른 즐거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MZ세대 환경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미국이든 우리든 부모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곤궁한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불안정하고 일자리가, 소득은 낮고, 또 요즘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 엄청 뛰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죠. 이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가 가성비 괜찮은 맛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줄 서는 건 그런 이벤트, 그런 재의식, 리추얼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는 것도 이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거죠. 줄에 서서, 대기 줄에 서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데, 이 인증샷은 음식을 받아보고 과거에 인증샷에서 가장 중요했던, 찍어 올리던 음식의 항공샷만큼이나 대기 줄에서 찍어 올린 인증샷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젊은 세대의 즐거움을 연배가 지긋한 중장년 자영업자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청년들의 고통, 고객의 고역이라고 생각해서 직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평수도 늘리고, 또 판매 창구를 늘려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과거의 정답인 거죠. 고객들이 늘고 회전율이 높아질 것 같지 않지만 실은 맛집 명성을 잃고 줄이 사라지면서 매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대기 줄이 줄면서 어려워진 매장들의 사례가 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닝 앤 다이닝이 자영업자한테 주는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과거 같으면 창업할 때 테이블 개수가 몇 개냐 빽빽하게 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출로 이어졌고, 또 이 매장의 성과에 직접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널찍하게 공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좌석수는 줄이고 대신 대기 줄을 세울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줄 서는 식당 대열에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기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미국 연구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LA 인근 거주자들 행태에 관한 겁니다. 헐리우드 블루바드라고 헐리우드 대로에 쭉 가면 영화관들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를 갈 때 어떤 영화나 영화관을 고를 것인가 대부분은 집에서 결정하고 간다고 믿습니다. 차를 갖고 가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길을 걷다가 줄이 제일 긴 곳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 그 영화관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블록버스터라는 건 그 줄에서 유래된 말이죠. 대기 줄이 그냥 줄 서는 게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블락이 깨질 정도다. 대규모 흥행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런 대기줄과 관련된 거죠. 그런 점에서 식당의 경우라면 특히 줄 세우는데 창업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일단 줄 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심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게, 뭐 의자는 물론이고 순서가 곧 돌아온다는 걸 알리는 다양한 IT 서비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불공정성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 젊은 세대는 식당 대기줄에서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 대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거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외식업의 미래를 규정지을 라이닝 앤 다이닝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